오래간만에 덜 탐사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종교. 네, 뭐 종교 전문가인 이 송교주가 또 그 전문적인 분야 아니겠습니까? 탈탈 좀 털어드려야 되는데, 자 어제는 이제 그 얘기들이 너무 뒤죽박죽이 돼갖고 계산이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덜 탐사답게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작년에 통일교가 대선 직전에 통일교의 실질적인 현재 교주 역할을 하는 한학자씨, 그러니까 문선명 전 그 교주의 부인이죠.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아들한테 물려주라 그랬어요, 자기 자리를. 아들 어느 아들이야? 아들 여러 명. 8번째 아들한테 물려달라고. 막둥이. 네, 막둥이한테 물려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때려쳐. 그리고 자기가 그 권한을 뺏었죠. 싫은데? 잠깐만, 한학자 씨는 몇 번째 부인이죠? 뭐, 그, 법적으로요? 복잡해요. 아무튼, 네. 마지막 부인인 건 사실이니까. 마지막. 넘어가시죠. 그죠? 끝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네. 끝사랑이 아무튼, 자기 아들한테도 안 물려주고 지금 실권을 찾고 있는데, 이 양반을 김건희가 만났다는 게 키포인트인 거죠.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 롯데호텔에서. 왜 롯데호텔인지 모르겠어. 못 되니까. 네, 전국의 지부장 회의를 전부 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할당을 주죠. 교구장들한테. 각자, 국짐당에 권리당원 몇 명씩 해와. 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뭐, 물경 그 숫자가 거진 몇십만 수준에 다른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실질로 다 이루어졌는지 내부까지, 깜짝이야. 네. 통일교에서 전화 왔다. 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깜짝 놀랐어요. 네. 그와 관련해서, 아무튼 그 지시를 했다는 것까지만 팩트로 밝혀져 있고, 얼마만큼이 입당을 하고 영향력을 미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찌됐거나 협력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협력이 이 대선 결과에 얼만큼의 영향을 미쳤는지는 명확하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 뭉쳐있는 연합이 뭐 어느 한 특정 집단이 공을 세워갖고 이제 추가로 들어와갖고 대선에 아주 근소한 차이에 이걸 이끌어냈다라고는 할 건 모르겠지만 있는 대로 다 끌어모은 건 사실인 거고 통일교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현재 일종의 거래가, 그러니까 김건희하고 통일교하고의 거래가 진행 중일 것이다 라는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왜 통일교는 민주당이 아니라 이쪽으로 왔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분석들을 더 탐사는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재명이 싫어서 그렇다. 그럼 이재명은 왜 싫었냐? 이재명이 경기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통일교가 갖고 있는 부지를 싸게 먹어버리려고 했다라는 게 더 탐사에서 주장하는 바인 거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우리한테 콩고물 줄 쪽 그걸 우리가 응원해야지. 왜 그렇지. 우리 걸 뺏어가려는 쪽을 응원해? 뺏어간다기보다 정부 차원에서 이 공공개발을 하는 것은 너무나 이제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재명 당시에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려고 했었던 구리시 교문지구에 대한 기본주택 이런 부분이 뭐 제대로 민영화해갖고 고급 주택을 해도 신도시를 안 하고 기본주택으로 뭐 임대주택으로 가려고 나 이거 싫으네? 라는 느낌에서 이게 발현이 됐고 공교롭게도 윤석열은 거기 와갖고 이쪽 지역이 앞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일종의 개발 공약을 날림으로 인해갖고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구리시 교문지구는 이 정권 안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신도시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어떤 형식으로든 신도시 개발을 안 해야 되겠네. 어떤 형태로든지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 이게 일종의
보상 거래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형식으로든 그걸 하기 전에 끌어내려야겠네. 네. 근데 통일교가 대한민국에 갖고 있는 부동산들이 군데군데 엄청납니다. 근데 통일교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거 다 조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통일교가 이 땅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왜? 땅기현이랑 친해? 딴기업은 통일교에 비하면 수준이 영 떨어지지. 수준이 안 되는 수준인 거고, 얘네들은 이 영업 영역을 한반도에 국한시키지 않아요. 예, 북한과 일본, 나중에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게 얘네들의 목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권을 통해 갖고 예를 들어 뭐 아까 얘기했던 교문지구 뭐 개발 이런 거로 해갖고 딜을 칠 애들이 아니라는 거지. 오, 프리메이슨하고 라이벌이야? 훨씬 큰 걸로 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통일교는 이미 해외에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많은데 응. 그걸 이제 좀 더 현금화를 해갖고 바짝 당겨야 되잖아요. 당긴다.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건 한일 관계의 개선이라는 거야. 즉 일본과 한국 간의 자유로운 경제 교류, 인적 교류,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안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 일본에 있는 돈이 한국으로 빨리빨리 다 들어올 수 있게, 또는 한국의 걸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낼름낼름 다 먹어버릴 수 있게. 그래서 아마 한국과 일본 국가 간의 이중 국적이라든지, 그렇죠. 또는 재산권에 대한 일종의 특혜 조치 같은 것들이 이민청이 생겨나고 나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가장 집착하는 게 아시안 하이웨이하고 그 다음에 한일 해저 터널입니다. 사실 이게 한일 해저 터널 같은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효성이 없어요. 굳이 땅을 파갖고 이걸 연결하는 데 대한 경제적 실효성이 보고서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과 한국에 있는 정치인들을 움직여갖고 어떻게든 이걸 해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사비가 뭐 200조 원 가까이 든다고 하는데 그 공사비를 50%를 자기가 대겠다. 통일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정도니까. 뭐 신도들의 헌금을 걷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헌금으로 이것도. 어떻게 이거를 걷지? 돈을? 아니 그래도 뭐 목사님 벤츠 사주기 헌금보다는 한일 해저터널 헌금이 헌금이 좀 명분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안에서 양쪽 정치 세력들을 굉장히 전부 다 영향력을 미치고 쥐고 있는 게 통일교입니다. 그래서 이번 뭐 아베의 일종의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살인 사건이죠. 네, 파이프 총으로 맞아주고. 산탄총? 네, 그게 산탄이 아니라니까 이게 하여튼 구슬을 쏴갖고 어떻게 사람을 절묘하게 죽인 이런 그 이상한 암살 사건의 배후 안에도 지금 통일교가 드러나고 있는 게 일본 정계 안에 통일교가 그 관리하고 있는 의원들의 숫자가 최소 130에서 200명이 넘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의원들은 여야를 구분하지 않아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안에도 똑같이 이 통일교가 관리하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가 있다라고 지금 추정이 됩니다. 어제 더탐사에도 봤잖아요. 그래서 이 의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아까 얘기한 아시안 하이웨이 그리고 한일 해저 터널에 관한 일종의 뭐랄까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여야에 다 뿌려져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저도 그와 관련돼서 몇몇 그와 관련된 조직들 연관돼 있는 사안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들 그러니까 발의하는데 거기 나타나는 성향만 보더라도 대충 감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특히나 지금 통일교에 의한 정치 자각력이 높아질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이번 총선에서 국짐은 뭐 더 심할 거겠지만 민주당 안에서도 이런 쪽에 연관돼 있는 의원들을 어떻게든 입각을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드러나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통일교는 문선명 지금 죽었는데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죽었는데 아무튼 부활은 못했죠. 어쨌든 그 사람을 일단 믿고 있는데 그래서 뭐 기독교 입장에서 이단으로 보고 독일, 프랑스, 중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사이비 종교로 보고 있고요. 기독교 교파에서도 이단으로 분류하고 있고 뭐 문선명을 믿는 종교예요. 그게 개인 종교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 이 문선명의 성공 마케팅을 따다가 일부 차용한 게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JMS 정명석이고 그 다음에 신천지 안에도 이와 같은 교리들이 많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당하지 않으시려고 하면 얘네들이 주로 이제 많이 응용하는 게 창세기에 관련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신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국이 있는 거고 지상에 낙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천국을 실체화해 주는 거. 사실 우리가 지상에서 낙원을 본 적이 없잖아. 천국을 가본 사람은 없는데 이러한 천국을 실체화해 주는 거를 성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섹스를 천국의 부분으로 이제 끌어다 대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성행위라든지 생식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리나 강론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맥히는 거야. 이게 왜 먹혀? 왜 이렇게? 일단은 호기심 때문에 딸려오기도 하지만 일단은 이 하느님이 너무 사랑해서 가장 좋아하던 거를 사람한테 준 거고 그게 성이다라고 하면서 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해가지고 이 성을 잘 말하자면 뭐 즐긴다 뭐하고 하여튼 신성시하는 게 이게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당화해 갖고 요한계시록이라는데요? 창세기 아니고 요한계시록. 이제 요한계시록은 나중에 이제 그 계율로 가는 거고 처음에 들어가서 기초 설명을 하면 이 부분을 다 써먹는 거예요. 즉 이 창세기 안에서 그러니까 뱀과 아담과 이브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선악과 그 이후에 인간의 형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JMS나 신천지나 통일교가 다 똑같아요. 그래요? 네. 심지어는 사파도 비슷한 거 씁니다. 저는 기본적인 그냥 종교도 별로 따지다 보면 안 믿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궁핍한 사람은 또 신천지는 포섭도 안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없네.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어장 관리를 크게 하는 케이스라고 하면 신천지는 사실상 가들이 양식장을 하듯이 CR 좋은 애들만 골라갖고 영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통일교가 사실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일본 내에서 사실 주로 이제 신자들이 되게 많은 곳이 일본이잖아요. 거기서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로 돈을 너무 끌어모은 거죠. 그래서 가정 파탄 우리나라도 뭐 사이비 종교 하면 제일 먼저 일단 가정 뺏어가는 거니까. 그 집안의 재산 다 뺏어가고 가정이 결국은 다 파탄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피해자들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야 그 종교에 빠진 원죄가 있으니 뭐 말을 못 하겠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뭔 죄예요. 사실 그 지난해 아베 신조를 이제 살해했다고 범인으로 지금 취급받고 있는 그분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사망보험금 10억 원을 엄마가 통일교에 홀라당 갖다 바쳐가지고 자기는 어린 시절부터 너무 곤란했다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근데도 엄마 정신을 못 차렸다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이 일본 내에서 저 한 사람만의 어떤 특수한 일이야로 치부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실제로 그런 피해를 당한 가정들이 너무 많았고 그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변호사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 소송을 계속 하고 있는 와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목을 못 받다가 아베 신조라는 사람이 그렇게 빵 죽고 나니까 조명이 돼서 그 변호사들하고 피해자들이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그래서 빵 터뜨렸더니 일본 사회에 굉장히
너도 나도 사실은 피해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거죠. 지금 이제 절대 통일과 용납하지 않았던 그 말하자면 이러한 강제 기부에 대한 구제 방안에 대한 법률이 일본에서 구체화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구가 되기 전에 일본에 있는 통일교의 재산들을 빨리 한국으로 들고 넘어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그 주력을 통일교가 지금 밀고 있다. 지금의 한일 관계 그 윤석열의 굴욕적인 한일 관계 어떻게 해서든 좋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통일교의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추론이 나온다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근데 통일교는 결혼도 약간 강제 결혼해가지고 통일교 보면 신자들끼리만 하잖아요. 그리고 통일교 거기는 이제 교주가 보고 이렇게 정해주거든요. 사진만 갖고 오라 그래갖고 남녀를 매칭을 시켜줘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들, 통일교 청년들하고 일본 여성들하고 굉장히 국제 결혼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이제 저소득층에 있거나 농촌 지역에 있는 많은 여성 그 남성들한테 일본 여성을 매치를 많이 시키거든요. 교주가 그랬대요. 너는 니네 조상이 과거에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네가 대신에 한국에 가서 봉사해서 갚아야 된다. 이러고 보낸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한테 지금 그 논리를 가지고 그래서 니들은 면죄부가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해서 말도 안 되는 거를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 팔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한국에 일본 그 이중국적자 애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상해져 이게. 한국하고 일본의 역사적인 문제까지 걔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할 거야? 그래서 통일교가 바라는 그 교리는 한일 간의 관계를 개선해갖고 우호적으로 만든 다음에 남북 통일을 하는 거고 이 힘을 통해갖고 동아시아를 지배하는 천년왕국을 만드는 거거든요. 나 그 왕국 반대일세. 난 아무튼 싫으다. 근데 이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에 깔려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감시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만일 그 연결고리가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현재 자기가 그런데요. 낮에는 문선명이 교주지만 밤에는 내가 교주다라고 늘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우리 학자 누님이. 그래서 이 학자 누님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연결하고 있다고 하는 김건희가 어느 만큼 밀착이 돼 있는가. 어머. 네, 이 점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비슷한 길을 걸어오셨나요? 넌 몰라서요. 누가요? 명신이하고 학자가 그렇진 않죠. 달라요? 네, 완전히 이제 격이 다르긴 한데. 아니 왜요? 비슷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비슷하지 않나요? 남자 하나 잘 꼬셔가지고 그런 결이군요. 예 결과는 똑같잖아요. 왕이 됐잖아. 늙은 그러네. 남자 늙은 남자 꼬셔가지고. 꼬셔서 나중에 그 남자의 위세를 전부 다 밤에 그 남자를 지배하고 홀라당 베껴 먹은 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예리하십니다, 문화나. 이것은. 결국 한학자 씨도 통일교 접수했고 그러니까. 김건희도 접수했고 용산 접수했고. 네. 5층 자기가 접수했잖아. 그래서 서로 말 잘 통하겠네요. 언니라고 부를게요, 언니. 언니, 우리가 말 안 해도 알잖아. 우리 힘들었잖아, 언니. 언니, 제 롤모델이세요. 헐. 언니 이번에 도와주시면 나 다음은 만수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네요. 아무튼 이게 사실이라고 치면 이게 참 한심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외교가 사이비. 통일교가 원하는 방향을 이뤄주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데 이게 아니고서는 지금 저 윤석열의 미친 듯한 매국 행로를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고 애절하다는 거지. 그렇지. 호수로 그렇게 맞았으면 사실 반항심이 들긴 하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그 호수 얘기는 정말, 대학? 본인이 했으니까. 그냥 본인이 자기 입으로 한 거잖아. 자기 입으로 한 거니까. 참, 본인이 안 했으면 우리가 이 얘기를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래서 있어 할 만한. 언제 한번 그 아버님을 인터뷰를 해보고 싶어요. 딱 놓고 구체적으로 호수는 어떤 거였나요? 사이즈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 옛날에 쓰던 호수 그렇죠. 다 똑같아요. 그 아니 근데 집집마다. 아무래도 삼천리 호수보다는 교세라 호수를 썼을 가능성이 또 높기 때문에 어떤 거였는지 들어보시면서 뭐랄까
호스를 통한 가정교육의 중요성, 역할 같은 것들에 대한 아니죠. 조언을 한번 듣고 싶어요. 예, 네. 반면교사로 삼아서 아이를 호수로 때려서 키우면 저모양 저꼴이 나고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으니 절대로 호수로 아이를 때리면 안 된다. 예, 절대로 아이를 호수로 때리면 안 된다. 자, 뭐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얘기를 더 하면 너무 나라 꼴이 한심해질 것 같아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정부를 세워야 된다는 차원에서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 지금 이런 갈팡질팡 친일 외교의 근본 또는 지금 북한을 막 위협하면서 뒤로는 뭐든지 다 퍼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이중적인 외교의 말도 안 되는 이 실리 없는 외교 행정 자체가 통일교의 밑그림의 영향력이다 그러면 너무 아구가 잘 맞는다는 거죠.